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고 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변화도 있고 기회도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또 전 인류가 한번 뒤바뀔 수 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또 한번 그 금으로 인한 엄청난 가격 혁명, 그거와 똑같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게 될 수도 있다지. 반드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를 한번 쭉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짚어야 돼. 뭘 짚어야 되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뭔가 이제 사업이 전개됐을 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 어떤 게 있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쓰려면 네. 그 회사를 누구로 정하느냐가 이제 지금 위정자들의 고민이야. 일단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한다고 했었을 때 누가 유력 후보자라고 생각해? 일단 뭐 IT 관련 회사들. 네. 야, 너도 역시 젊다. IT 회사를 먼저 꼽은 거야. 보통 대기업 뭐 IT 회사도 대기업이지만 야, 대기업, 넌 진짜 젊구나. 은행권. 은행을 대부분 꼽지. 그렇죠. 기성세대들은. 네. 이거 금융인데, 네. 이거 당연히 은행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MG 이하는 이거는 두나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소리를 이제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걸 어느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또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도 달라지고, 또 국가에 대한 어떤 흐름도 또 많이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을 또 주목해야 돼. 지난 2번 동안 우리 13세기 이후 금이 밀려들어서 소장농 하던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고 영주들이 소멸하고 이런 변화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야, 이런 변화 때 기회 잘 포착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얘기했었잖아.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세상이 본격화됐을 때 돈 어떻게 벌 거야? 글쎄요. 그잖아.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잖아. 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쓰임이 많아지고 활성화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 실제 최근에 어떤 것들이 또 확인됐냐면 2023년, 2024년 이 언저리에는 전 세계적으로 폭등했던 게 또 그 당시 금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금 가격이 30-40% 오를 때 세계적인 금광 회사들은 주가가 2-3배 올랐어. 그래서 이 반드시 금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가격 더 오를까요? 이렇게 금만 쳐다보고 있을 때 캐나다 회사, 미국 회사 등등 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광하는 인프라와 그런 노하우를 갖고 실제 채광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주가는 더 뛴 거야. 배 이상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스테이블 코인을 대비하는 초창기 우리의 대비책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를 지분을 사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시중 기존 은행권, 그 다음에 시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굵직한 IT 회사나 기타 굵직한 회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것들 꼭 구획을 두지 말고 스타트업도 하려면 하도록 하자. 3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쳐봐. 네가 대통령이야. 너는 이 3가지 선택지 중에 뭘 선택할 거야? 제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칠 것 같은데요. 그냥 망쳐도 한번 드러나 보자. 뭐 경험하려고? 아니. 자율경쟁 바탕으로 모두가 일단 할 수 있게. 세 번째. 예. 하는 게 어떨까? 이거는 무조건 망친다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일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대신 빅뱅은 한번 내가 노려보겠다. 네. 이렇게 나는 평가하고 싶어. 이 선택지를 선택한 대통령을. 설명을 좀 해줄게. 일반적으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역할을 꽤 하는 것이고 예. 또 결제와 지급수단 역할을 또 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떤 게 부여돼야 되겠어?
신뢰감, 그렇죠. 안전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공신력, 뭐. 공신력. 그럼 그런 걸 갖추려면 어쩔 수 없이 큰 회사들에게 그 사업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사결정이 많아질 수 있어. 그러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당연히 그게 중요하지. 결제 시스템인데.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명분으로 또 큰 회사들에게 줘버리면 우리나라의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현대차 같은 건 또 안 나오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 그 큰 회사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그 큰 회사들의 의존지향적인 경제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우리나라는 원래 금산분리라고 해서 그렇죠. 산업자본은 금융을 못 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큰 회사니까 금융업을 못 해.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딱 봐도 금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금산분리 원칙을 일단 훼손하고 얘네들에게 이제 금융업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면, 야,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이들 초거대 기업에 반하는 정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죠. 또 통제가 필요할 때는 또 통제가 있어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지금도 정부가 그 공적 자금을 대거 투입한, 그래서 다시 살려놓거나 아니면 간신히 어떻게 보면 연명할 수 있게끔 해놓은 회사들을 그 헐값에 대한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네. 한화에게 팔기 전에 예전에 훨씬 더 비싼 금액에 한화에게 이거 살 생각 있냐 물어봤어.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회사를 사서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후보군이 몇 안 남은 거야. 그렇죠. 근데 한화가 그때 안 산다고 했어. 몇 해 또 지났네. 다시 한화에서 찾아갔어. 반값 깎아줄게. 살래? 안 그러면 누가 이거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화가 어찌 보면, 야, 예전에 샀으면 우리 2배 줄 뻔했어. 대우조선해양 우리가 반값에 인수했다, 야. 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바로 이렇게 점점 국가가 고개를 숙이고 대기업에게 뭔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생긴 걸 좀 부탁드립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는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경제구조상 맞지가 않잖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성, 신뢰감, 공신력 이런 것들을 미명 아래 대기업에게 붙여주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회사로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 자, 봐봐. 삼성 사내벤처에 있었던 애들이 뛰쳐나와서 네이버를 차려서 별도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네이버가 있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삼성의 사내벤처였으면 나는 지금 네이버까지 안 갔다고 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큰 회사는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큰 구찌로 돈을 버는 원래 메인 파트의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팀장 몇 사람이 새로운 사업 해보겠다고 하길래 회사가 기존 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좋아, 그럼 한번 해봐.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켜요. 뭔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계속 똑같은 것만 하는 사람은 다 퇴보하잖아요. 그래서 해보라고 시켰는데, 근데 회사는 기존 주력으로 여기에서 몇 천억, 1조 이상의 매출이 올라오는데 기껏해서 올라와서 이제 10억, 100억 가까이 되는 회사 그 팀장이 자꾸 찾아와서 대표이사님, 이제 저희가 100억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걸 좀 붐업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고 뭘 하고 5만 가지 소리를 해. 그럼 내 기분이 어떨까? 별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귀찮지. 예. 야, 지금 그거 짜친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몇 천억 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돈 벌면 얼마 버는데, 이 자식 지금 답답한 소리 하고 하지 않네. 그렇죠. 야, 그럼 그거 몇 년 뒤에 그거 된다고 지금 나보러 여기다 지금 이거 1,000억 메이드 하기 위해서 더 돈 들어가야 될 거 있는데, 거기다 돈 투자하라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큰 회사들이 신산업들을 뭐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사적인 지원, 전사적인 관심, 그리고 뭔가 전폭적인 그걸 중심으로 한 판을 조성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다시 또 답이 나왔네.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서 정의선 회장이 또는 이재용 회장이 구강모 회장이 그래 우리 스테이블 코인 해보자 해서 계열사 하나 슬쩍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 대표이사 앉혔어. 그 다음에 해봐 했어.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월급쟁이 대표이사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인생을 걸 만한 도박 안 하지. 모험할 필요가 없죠. 해서도 안 될걸? 네, 그렇죠. 갑자기 회장님이 너 지금 이 무리한 이게 뭐야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그 소리가 나오거든. 자, 그래서 제2의 오픈 AI 같은 그런 빅뱅 또는 뭐 두나무 같은 빅뱅 또 바이낸스 같은 빅뱅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자, 대신 공신력, 안정성, 신뢰감 이걸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안정감 있게 신압으로 천천히 올라올 수는 있겠지. 그럼 만약에 스타트업에게 뭔가 맡겼다. 근데 그 스타트업 그 CEO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의욕차고 창의력도 많고 또 성실해. 우리가 이런 표현 뭐 나도 사실 여러 학교들 다니면서 공부할 때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어. 아, 저 친구를 어떻게 이길까? 스마트한데 그렇죠. 성실하고 또 건강해. 그러면 이 저 친구가 투여하는 시간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원래 머리도 좋은데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애들이 인생 걸고 거기에 몰빵을 하기 시작했다? 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바로 작은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여하게 해주면 바로 그런 빅뱅을 기대할 수 있어서 또 다른 네이버나 또 다른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건 금융회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사금융 그러니까 JP 모건이든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가상자산을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부여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르지. 네. 자, 바로 그래서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야. 어떤 판단할지. 그런데 그런 영민한 애인 줄 알고 사람들이 대거 투자했다가 쪽박 찬 게 있었지? 권모 씨. 권도영. 네. 이 친구가 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 네, 그렇죠. 알고리즘 기반으로. 네. 근데 이 친구 딱 프로필을 보면 내가 아까 말했던 그거에 준하는 프로필인 네. 것처럼 보였잖아. 네. 스마트하고. 그렇죠. 그리고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한 걸 보니까 뭔가 성실하게 이것저것 많이 트라이 해봤네. 그리고 얼굴 뭐 건강한지 아닌지 내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지 멀쩡하고 뭐 밤새 일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정신은 별로 안 건강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정신이 안 건강했던 거지. 나쁜 생각을 많이 했던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초창기에는 뭐 한국의 뭐다 뭐 해가지고 그런 타이틀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정말 수많은 이런 엄청난 피해자들을 야기시켜. 내가 금융권에 오랫동안 재직했던 선배 형님 한 분을 그 테라 루나 사태 때 한 분을 만나 뵀어. 네. 그분이 정말 50억을 날렸어. 아 근데 그게 구조상 이자를 그렇게 줄 수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알고리즘에 아주 또 오리엔티드 된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외부 투기 세력이 잡아뜨리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지금도 제2의 테라 루나를 시도하는 미국 회사들 또 중남미 회사들 또 있긴 있어. 있긴 있어요. 이게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또 있긴 있어. 그래서 뭐 나중에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또 예전에 우리 세계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국내를 대표하는 슈퍼 셀럽들이 비트코인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 영원된다 했던 사람도 있잖아. 뭐 유모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분들이 요즘은 코인에 대해서는 절대 인터뷰를 안 해준다고 하잖아.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뭔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 이게 원래 자연 법칙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어떤 또 천재적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 만약에 그 테라 루나가 그때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미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거나 지금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그때 뭔가 믹스드 했거나 그걸로 방점을 찍고 뭘 했다면 야 지금쯤 우리나라에 시총 얼마짜리 회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렇죠. 뭔 소리지 했지? 뭐 테더 자리를 뭐 이렇게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 우리나라 지금 한 몇 년 다니면 1억 이상 연봉 거둘 수 있는 게 전문직들 빼고는 대기업, 소수의 대기업이 끝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 소수의 대기업 거기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가 평생 중산층 이상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로 귀결된다, 이런 소리 자꾸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학 현장에서도 학생들 지도할 때 대기업 들어가기 좀 어려워 보이면 중소기업으로 눈을 낮춰보는 게 어때? 이 소리 하는 순간 애들이 기분 확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층 간 이동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양질의 일자리들이 또 생겨나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만약에 금융권에서도 또 하나 생긴다? 야, 이거 좋은 거지. 그렇죠. 바로 그런 빅뱅을 도모하려면 또 다른 스몰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영민한 친구들에게 새로운 무주공사인 땅인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 기회를 주자고 하는 대통령 같은 의사결정을 한 거지. 예, 저는 기본적으로 뭐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소수에게 어떤 뭐 특권을 주면은 경쟁도 일어나지 않고, 또 경쟁이 일어나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뭐 시장 경제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예,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맞아. 그리고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야. 이걸 시중은행에게 스테이블 코인 권한을 그 은행들에게만 준다는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찻잔 속의 메아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와 똑같아. 맞아요. 왜 그러냐? 자, 봐봐. 네가 이제 은행, 신한은행 총재야. 은행장이야.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정부에서 하라고 떠밀었어. 뭐 이거 요즘 대세라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합시다. 이런 마음을 일단 분명 시작하기 뻔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부서를 만들었어.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 부서를 전방위적으로 밀어줄 것 같아? 아유,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뭐. 정답이야. 예.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테이블 코인과 기존의 신한은행이나 KB나 우리은행의 기존 부서와는 서로 충돌되거나 대체 관계에 놓여져 있는 부서들이 너무 많을 거야. 네, 그렇죠. 외환 관리하는 부서들 잔뜩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이 외환 관리 부서들의 매출이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기존에 금융 계좌 개설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해주는 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와 계좌 개설하는 데가 붐을 일어나면 이쪽이 또 매출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중은행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내부 텃세가 생겨. 야,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신규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거야? 아, 요즘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계좌 개설을 하잖아요. 하, 저것들이 우리를 잡아먹는구만. 야, 걔네들이 자꾸 업무 협조해달라고 하면 협조해주지 마. 이런 내부 텃세가 생기는 거야. 기존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더 고위직이고 더 그 기득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메인스트림이니까. 그러다 보니 사내에 뭐든지 대체 관계가 있어버리면 절대 크질 않아.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코닥이잖아. 아, 코닥. 아, 맞아.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기술?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되면 필름 안 팔릴까봐. 예. 아주 작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다가 그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소리 나오지. 그렇지만 그 사고 날까봐 또 큰 회사들에게 이 기회를 줘버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일부 소수 대기업 구조의 경제 구조에 더 귀속돼 버리는 거. 그렇죠. 아니면 시중은행에 준다? 스테이블 코인 안 한다는 얘기랑 난 비슷하게 봐.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초대박이 있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누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줄지가 지금 또 한 번의 중요한 관건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도 정부 일을 한 15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안 봐도 잘 알거든. 정부가 이러면 혁신 안 생긴다는 소리도 두려울 거고 혁신만 추구했다가는 이러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두렵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두 개를 섞는 거지. 그 전형적인 게 우리 인터넷 배킹이잖아. 시중 메이저 은행과 카카오가 공통으로 은행을 설립해서 카카오뱅크를 한다든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시중 메이저 은행들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 새끼가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커지는 걸 원칙 안 해줘. 네, 맞아요. 그러니 지금은 카카오뱅크나 시중은행이나 뭔 큰 차이가 있다고. K뱅크와 시중은행이 뭔 큰 차이가 생긴다고. 시장의 매기 역할을 못 한 거야.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인생 역전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마치 2023년, 2024년 금 가격 한 30-40% 올랐을 때 금광 개발 회사에 투자해서 두세 배 돈 먹은 그런 것들과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를 지금 크게 한번 얘기를 드린 거야. 이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세상을 바꿀 거고 그걸 발행하는 회사들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요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소수의 이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회사들이 떼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다음 시간에.